아이를 민감하게 관찰하지도 않고 아이가 보내는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지도 않고 또 나의 감정 기복 때문에 일관되게 아이에게 반응해주지 못한다면 아이 또한 굉장히 불안정한 정서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차라리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한 주간의 육아도 안녕하셨나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이건 중요해요 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실천해야 하는 애착 형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나는 내 아이와 어떤 유형의 애착 관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훨씬 도움되실 거예요. 어제도 제가 육아서를 집필하면서 썼던 부분인데 육아를 잘 하고 싶어요. 잘하는 육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요. 이건 영유아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 중등, 고등, 성인이 될 때까지 해당이 되겠죠. 지금은 내 손이 필요하고 또 부모가 세상 전부인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지만 성장해 가면서 사춘기도 겪을 것이고 또 점차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서 독립적인 존재가 될 거잖아요.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 잘 독립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뿌리는 바로 부모와 아이의 애착 형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를 하죠. 잘하는 육아의 필수 조건은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좋은 관계의 첫 단추는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다. 일단 애착 형성이란 무엇일까요? 요즘은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와의 애착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세요. 아이들이 낯가림이 좀 심하거나 분리불안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 애가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안 된 건가요? 걱정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애착 형성은 아이가 주 양육자에게 신뢰감과 또 안정감을 느끼면서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애착 형성의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부모가 아이와 안정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딱 이 시기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애착 형성이라고 하면 36개월 이 기간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 이유는 발달적인 측면에서 대상 항상성이라는 것을 획득하는 시기가 만 3세이기 때문이에요. 생후 6개월쯤 되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엄마, 아빠 또는 주 양육자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 껌딱지가 되죠. 생후 6개월부터 두 돌쯤까지는 낯선 사람과 엄마 아빠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해지는 낯가림과 분리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낯가림이 심하고 또 분리불안의 모습을 보이면 애착 형성이 잘못된 건가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 시기에 나를 보호해주는 나와 1차적인 애착 관계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가 낯가림과 애착 대상과 떨어졌을 때 보이는 분리불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돌 이전에 아이가 보이는 낯가림이나 분리불안의 애착 형성이 잘못된 건가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러다가 24개월에서 36개월쯤 되면 잠깐 애착 대상인 사람과 떨어지더라도 나와 친숙한 할머니나 이모가 함께 있을 때 공포를 느끼거나 크게 울지 않게 됩니다. 물론 엄마를 찾으면서 울긴 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면 그래도 알아듣고 엄마가 다시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죠. 발달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바로 대상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대상 항상성이란 애착 대상이 없는 동안 그 대상이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 내재화된 믿음을 뜻해요. 이 발달이 생후 36개월쯤 되었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대상 항상성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내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진 듯 공포스럽게 우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애착 형성은 만 3세까지가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후 36개월까지 안정적인 애착을 위해 훈육도 하지 않고 아예 모든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용해주는 형태로 육아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 필요할 때 적절하게 훈육을 하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전반적인 발달과 자기조절을 키우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훈육을 한다고 해서 그 애착 대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불안정 애착으로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이 발달에 맞는 경험과 훈육은 36개월 이전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외출할 때 아이가 보면 힘들어한다고 예고 없이 아이가 한눈 파는 사이에 몰래 사라지는 행동들 훨씬 더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울더라도 설명 후에 잠깐 외출을 하셔야겠죠. 또 한 가지는 애착 형성 때문에 36개월까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주 양육자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충족을 시켜주면서 애착 형성을 해주면 좋지만 꼭 아이와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맞벌이를 하면서 일찍 어린이집에 가게 된 아이들은 모두가 불안정 애착 관계가 되는 거겠죠.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가 꼭 엄마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상이 할머니든 또 담임 선생님이든 아이 본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는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엄마가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이 일정해서 매일 그 일상이 반복되면서 아이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과를 보내고 있다면 안정적인 애착 형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근하고 아이와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엄마 아빠가 아이와 질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분리되었을 때 받았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좀 충분히 해소되고 또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겠죠. 반대로 36개월까지 24시간 붙어 있었지만 양은 충분한데 질적인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불안정 애착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엄마가 육아나 가사 스트레스 또는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상실감이나 이 불안감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이 되겠죠. 아이를 민감하게 관찰하지도 않고 아이가 보내는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지도 않고 또 나의 감정 기복 때문에 이 일관되게 아이에게 반응해주지 못한다면 아이 또한 굉장히 불안정한 정서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차라리 두 돌쯤 되었을 때는 어린이집을 보내서 엄마와 아이 모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 아이와 나는 어떤 애착 유형일까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애착 유형과 관련한 유명한 실험이 있죠. 낯선 공간이나 낯선 상황에서 아이와 1차적 애착 형성이 된 양육자가 아이 곁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감을 느낀다면 안정적인 애착 형성으로 볼 수 있겠죠. 반면 낯선 공간에서 주 양육자가 사라졌을 때는 당연히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고 적절하게 울음이나 또 엄마를 찾는 행동 등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고 다시 주 양육자가 돌아왔을 때는 이내 진정되는 모습이나 반응이 관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안정 애착 형성의 경우 주 양육자에게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겠죠. 불안정 애착 형성은 회피형, 저항형, 혼란형 애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불안정 회피형 애착 관계의 경우는 낯선 상황에서 양육자가 사라져도 불안해하거나 울거나 양육자를 찾지 않아요. 그리고 양육자가 다시 돌아와도 반기거나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결국 양육자를 불안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안전함을 느끼도록 하거나 안정감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이 경우 평소 아이가 보내는 신호나 요구에 대해 부모가 제대로 반응해주지 않았거나 반복적으로 좀 부모에게 거절당했던 경험으로 이미 체념해버린 상태의 관계인 거죠. 자, 불안정 저항 애착 관계는 낯선 상황에서 양육자가 있어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긴장하고요. 양육자가 사라지면 발자국을 보일 정도로 힘들어 하는데 양육자가 돌아와도 쉽게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엄마에게 악을 쓰고 화를 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평소 양육자가 아이에게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거나 양육자의 감정 기복이 심해서 아이가 예측할 수 없는 반응 또는 아이가 때를 써야만 요구를 들어주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반응을 해주는 양육자의 태도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 혼란형 애착 관계는 앞서 설명한 회피와 저항 애착이 섞여 있는 유형이에요. 주 양육자를 안전한 존재이자 동시에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하는
인식하게 되어서 안기고 싶어 하다가도 또 피하고 싶은 대상이기도 해요. 이 경우에는 평소 양육자 역시 과한 애정을 줬다가 또 체벌을 했다가 일관되지 않고 부정적인 반응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알려드릴 애착 형성의 경우는 영유아 시기에서 그치지 않고 후에 이 아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특히 연인 관계에서 결혼을 한 후에 배우자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이 아이의 사회 정서 발달에서 첫 단추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주자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